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톤스 최영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 캡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계기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전에 테슬라가 항상 그랬듯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발표가 되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주가는 목요일 날 저녁에 발표인데요. 금요일 날 주가는 9%가량 하락했고 21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250달러, 260달러 올라갔고 상당히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고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2000달러, 뭐 4000달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뭔가 세상을 뒤집을 것이라고 그래까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인간이 운전하는 우부하고 리프트 주가는 11% 상승했습니다. 무슨 큰 이유는 저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2년 후에 도입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단적으로 주식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투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테슬라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좀 쳐다본다면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에 속하는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 전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는데 주가가 떨어지자 이것은 일종의 마케팅 이벤트였다라고 다시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행사 당일날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테슬라는 그동안 비디오를 통해서만 보여줬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실제 현장에 데리고 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춤추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상당히 이슈를 끄는 데는 성공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다른 회사하고 다른 테슬라만의 정확히는 일론 머스크의 셀리브리티에서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펑의 레이진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뭐 어떤 이런 게 말이 많습니다만 이제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잠깐 다시 이제 사이버 캡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은 레벨 5라는 얘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레벨 5는 테슬라 주장이고요. 일단 그림상으로는 스티어링 휠이 없고 가속 페달이 없기 때문에 레벨 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받아 승인돼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연방정부가 이걸 정한 게 아니라 각 주정부가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어떻게 승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2025년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승인이 떨어져야 출시하는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 양산을 이렇게 해서 늦어서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발표한 것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는 다 별도의 문제죠. 그보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는 그가 2006년에 발표했던 더 시크릿 마스켓 플랜을 2016년에 한 번 업데이트했다가 최근에 그것을 사이트에서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로봇하고 AI 생산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모토가 아니라 시크릿 마스터 플랜에서요. 이번에는 로봇과 AI 생산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기술 회사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죠.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관련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이버텍 캡의 가격이나 이 잠재력은 분명히 평가할 만합니다. 3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3만 달러 이하의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사이버 캡의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다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그런 가격이 가능한데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가격이 훨씬 비싸죠. 360도 라이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60도 라이다는 제가 처음에 그걸 벨로다에서 내놓았을 때 그것이 가격이 1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라이다 한 대 가격 그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그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 사이버캡의 가치가 5배에서 10배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애널리스트 평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어쨌든 주목을 끈 데는 성공한 건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테슬라의 가치는 압도적으로 자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테슬라가 우리는 기술 회사라고 주장하지만은 결국은 전기차 회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뭡니까? 그것이 사실 결국
이 전기차에 채용되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자동차에 채용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다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주목을 끄는 발언을 많이 해서 그동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었죠. 그것도 시민들은 반응했었고요. 그 반응한 걸 탓할 수는 없죠. 뭐 다 본인들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론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잠깐 지켜보자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인류가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자료만 보자면 1925년에 미 육군에서 아메리칸 원더라고 하는 무선으로 제어하는 자동차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역사에 별로 거론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거론했던 것은 1939년에 GM이 미국 뉴욕 박람회에서 퓨처라마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운전에 대한 상상을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개념의 시작이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등장했던 것은 1977년에 일본 스쿠바 기계공학 연구소에서 시속 30km 정도로 달릴 수 있던 그런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었고요. 81년에는 메르세스 벤츠가 카메라하고 센서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 개발하기 시작했고, 86년에 마모스라고 하는 차로 96km의 속도로 약 20km의 거리를 주행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고려대학교 한민원 교수팀이 도심에서 95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미국의 나르파 국방연구소의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시험, 주행 테스트를 하기도 했죠. 경쟁을 붙여서 기술을 발전시켜 노력을 하게 했죠.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구글이 2008년에 자율주행 개발을 시작했고, 2018년에 로보택시 에이모 1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14년에 오토파일럿 이름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FSD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 갭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은 1925년에서 2025년까지 100년이 걸린 겁니다. 100년이 걸렸다고 완성이 된 건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의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신기술들 그렇듯이 처음 등장했을 때 거부감과 그 거부감 그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 거쳤느냐에 대해서는 별도 또 다른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대로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5하고는 상관없이 적어도 로보택시하고 셔틀 등에서 일상생활에 젖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위에 그림에 보면은 자율주행의 이제 수준을 지금 미국의 SAE 엔지니어 협회가 발표한 정한 것인데요. 레벨 5는 발을 사용하지 않고, 레벨 2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레벨 3는 전방을 보지 않고, 레벨 4는 자동차의 운전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레벨 5는 운전자가 아예 없다. 다시 말하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벨 3하고 레벨 4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 접근 방법에서 테슬라하고 다른 회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09년, 2008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2009년에 TED 톡스라는 그 영상 강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엔지니어가 우리가 이렇게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친구와 같이 도로를 걷다가 도로가 내 앞에서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걸 봤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말한 것 중에서는 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을,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운전자로부터 스티어링 휠을 뺐자라는 게 자율주행차는 구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것을 드라이버레스 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이 2016년에 메르세스 벤츠가 케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을 때 오토노머스라는 자동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C는 커넥티비티 연결성 우리가 지금 많이 자동차에 연결되고 사용하고 있죠. 그건데 업데이트 관련된 거 포함되고요. 그리고 A는 오토노머스 비클, S는 쉐어드 공유 경제, E는 전기차. 이렇게 제시했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로 좀 좁혀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까지 표현하면 커넥티비티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차이와 마찬가지로 두 회사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글은 구조화된 테스트라든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AI 학습 두 회사 다 하죠.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장애물 인식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른 방식이죠. 그걸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좀 시간이 길게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한 그 자료를 데이터로 축적해서 자동차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테슬라의 방식인데 하드 코딩 방식으로 하는 이 구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화합니다.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것에 포함돼서는 또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 문제, 클라우드 문제, 뭐 통신 문제까지 복잡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어쨌든 두 회사는 인간 모니터링이 있느냐 없느냐도 그 차이가 납니다. 구글은 원격으로 모니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테슬라는 슈퍼바이즈드 했다가 그게 이제 인간 운전자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도 발전했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제 발표한 사이버컵은 언슈퍼바이즈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도로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EQC라고 하는 배터리 전기차를 처음 발표했을 때 칼럼을 쓴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 전기차가 초창기에 잘못된 오류로 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더 나쁜 이미지로 인해서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국내에서 일고 있는 그런 전기차 화재로 인한 그런 사건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게 로보택시가 좀 더 본격화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내는 실수는 사고가 나더라도 뉴스에 언급이 되지 않는데요. 기계가 내는 실수는 뉴스가 되고 그것은 많은 전 세계 모든 미디어들이 그것을 거론합니다. 그럴 경우에 소비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로보택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테슬라하고 웨이모의 기술 차이로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만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웨이모는 레이더는 물론이고 카메라 센서도 물론 쓰고 라이다도 쓰고 또 오디오 센서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인데 테슬라의 그 사이버 캡에는 지붕 위에 그 라이다가 없죠. 360도 라이다가 없죠. 근데 오른쪽 그림에 본 웨이모의 로보택시에는 위가 지붕에 라이다가 있습니다. 사실 저게 언제까지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까라는 것도 많고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테슬라는 저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저 데이터 수집 방법 두 회사가 다르고요. 또 생각은 테슬라는 어쨌든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자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웨이모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라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사이버캡을 중심으로 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자면은 현재 테슬라의 FS 기술적 특징이 유튜브만을 보자면은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웨이모는 그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오면서도 그냥 꾸준히 그들의 로드맵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자꾸 그걸 이슈화 시켰죠. 2016년에 처음으로 나는 1년 내에 풀 셀프 드라이빙을 시장에 내놓겠다 해서 그로부터 벌써 8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 5는 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벨 5는 못 되더라도 여전히 레벨 2로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씩 개선해 왔는데 그들이 SAE 방식으로 레벨 2, 3, 4, 5 방식 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로드맵으로 개발하고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면서 겪는 상황들을 다시 데이터 센터로 피드백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웨이모의 기술보다는 테슬라의 기술이 더 자꾸 언급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보택시에 관련 그 분야에서는 아직은 시작 단계고요. 또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우선 무엇보다도 그 GM 크루즈하고 웨이모 원에다가 그 운행 허가를 내줬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과연
이 사이버 캡에 대한 운행 허가를 내줄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텍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수행이 가능한 쪽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해리스가 아닌 카멀라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가 아닌 기술 회사를 바뀌었다고 하는 것 하죠 분명하고 이 자율주행차의 로보택시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테슬라 쪽이 아니 트럼프 쪽이 더 쉽다,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연방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체 인식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FS 10.6인가 나왔을 때 도로에 비닐봉지를 보고 자동차가 서버리는 것을 직접 유튜버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참 그걸 보고 순간 멍청하다 그랬죠. 그건 분명히 아직 인식은 했는데 그 인식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지 못한 거죠. 자율주행의 프로세스는 인식, 분석, 실행인데 분석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겁니다. 이제 그걸 그 다음에 또 극복을 했겠죠. 또 센서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충돌 회피한 경고가 자꾸 제대로 발생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나마 스티어링 휠을 잡고 회피하는 경우는 다행인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고가 상당히 여러 문제 때문에 법적 소송을 가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 테슬라의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이 차는 레벨 2에 해당하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는 그것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 잘못을 해서 책임이 운전자 있는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이다. 테슬라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테슬라는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항상 이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FSD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FS는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한 법원은 페이크라는 별명, 페이크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 사기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적도 했죠.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NHTSA 그 고속도로 안전국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이 조지아대 미시커먼스 교수, 인공지능 전문가도 하죠.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상당히 레벨 5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현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레벨 5라는 걸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 말도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과연 10년 후에 이게 될까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로보택시가 일반화되면서 셔틀까지 벽을 넓히면서 고속도로에 트럭까지 사용이 넓혀지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을지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뭔가 다시 한번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 봄에도 뭐 인원 10% 감축을 떠나서 여러 임원을 떠났다고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이버 캡 발표 직전에 CIO 최고 정보 책임자가 사임했고 머스크 직속 임원도 회사 떠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요 인사들이 계속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뭐 테슬라가 항상 그렇듯이 잘 발표하지 않죠.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로보택시의 허가를 좀 용이하게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그가 트럼프가 말한 기후 온난화는 잘못된 것이다. 뭐 모든 에너지원을 다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동차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 그 일론 머스크의 자세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처음에 시크릿 마스터 플랜 발표했을 때는 분명히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선언했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단은 그거보다는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의 기술 발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로보택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사이버캡이. 그러면 그동안에 이미 2016년부터 웨이모 오늘 운행해 온 2018년인가요? 웨이모는
이미 주당 10만 건 이상 유료 서비스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뭐 이런 도시에서 오스틴하고 텍사스 오스틴하고 애틀랜타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내용들은 일반 다른 도시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 일부 몇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그것이 일반화 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도 그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운전에 개입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처음 보는 신기술에 그 놀라는 사람 수준으로만 말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나 치명적 사고 예방 문제에서 그 웨이모는 스스로 앞서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 사고 건수에서는 웨이모가 훨씬 적죠. 그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결론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 상황에서 로보택시 시장은 그게 우선이죠. 자율주행보다는 로보택시 시장이 우선인데 웨이모의 연간 매출이 지금 5천만 달러인데 2030년이 되면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이모를 포함해서 다른 로보택시 되겠지만요. 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웨이모가 현대 아이오닉 5를 그들의 차기 로보택시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지커의 007 미니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아이오닉 5를 이용함으로써 로보택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더불어서 제규어 IPS 한번 적용을 했고 또 지커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오닉 5도 내년 말부터 시험 테스트될 차액을 적용할까 보이는 그들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읽습니다. 이해합니다. 더불어서 그 일반하는 데 성공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의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두고 봐줄 얘기고요.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간 것은 지금 상황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라는 점입니다. 웨이모가 그렇고 테슬라가 그렇고 리오가 그렇고 샤오팽이 그렇고 중국 회사들도 많이 있죠. 지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미래를 개척해 할까?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는 오래된 그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행보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더 빨리 폭넓혀가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단 그들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문제들을 일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저는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이 무서운 게 저한테 무서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날마다 인류의 환자가 사망자 수가 나타나는데 뉴스는 그냥 몇 명 사망했다는 그 단신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기술이 등장할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크게 봐서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계기로 상당히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시작이 로보택시고 그 로보택시 시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사이버 캡입니다. 그 사이버 캡은 또 등장해 봐야 다른 얘기 나오겠죠. 실제로 등장했을 때 과연 지금 그들이 발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발표할 당시하고 실체하고 이어진 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들어설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레벨 5의 실현 여부하고는 별개로 그렇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